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방사능과 관련해 가지고 한 문제가 있네요. 그죠? 자, 내부 피폭하고 외부 피폭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문제는 내부 피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방사능이라는 거는 방사선을 내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방사선을 내는 물질을 우리가 방사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외에 또 우리가 많은 엑스선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투과율이라는 것 같아요. 투과율. 요거는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투과율은 가장 짧죠. 갈수록 길어집니다. 감마가 쉽게 말해가지고 가장 깊이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뚫고 들어온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전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방사능을 쏘이게 되면은 뭐 세포에 어떤 그 영향을 줘가지고 암이 발생되고 일단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전리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알파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들어오면은 전리라는 부분이 이렇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많이 주고 베타는 중간쯤 됩니다. 근데 감마 같은 경우는 조금밖에 안 줘요. 상당히 이렇게 반비례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알파가 들어오기는 어렵지만은 실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알파라는 거죠. 우리가 요거 전리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아시고 그래서 외부 피폭 같은 게 만약에 외부 피폭이다라고 이러면은 자, 뭘 기억해 주시냐면은 투과력이 큰 감마선이 위험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부 피폭 같은 경우는 자, 외부 피폭은 자, 외부에서 뚫고 들어와야 되는 거 먼저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알파 같은 경우는 거의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종이 한 장도 이렇게 못 뚫고 들어온다니까. 알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감마 같은 경우는 이걸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뚫고 들어와. 우리 몸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피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감마선이다. 이게 우리 신체를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신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시차 제가 이제 암기할 때 이렇게 거시차 위아래죠, 그죠? 거시차 거리 어느 정도 거리를 띄우는 멀면 멀수록 좋겠어. 그다음에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시간은 노출된 시간이 긴 게 좋을까요? 짧은 게 좋을까요? 짧아야 되겠죠, 그죠? 짧아질수록 이게 뚫고 들어오는 시간도 적을 겁니다. 그래서 짧아야 된다. 그 다음에 차폐 막는 거예요, 그죠? 방사선을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차폐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라는 거 저는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내부 피폭은 제일 문제가 뭐냐 내부 피폭 같은 경우는 이미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라든지 아니면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게 되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은 가장 우리 몸에 전리 현상의 영향을 주고 있는 뭐가 제일 위험하다? 여기 있는 알파가 가장 위험한 상태로 존재를 한다는 거야.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 가장 위험한 존재가 알파선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부에 들어왔는데 내부 피폭을 방어하기 위한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 납석단이에요. 납석단인데 여러분은 요거는 앞에입니다. 거리, 시간, 차폐 이렇게 되는데 뭐예요? 요건 끝단입니다. 자, 납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경납입니다. 경납이 뭐예요? 격리 또는 이런 경납 또는 우리 공통조제는 경납이라는 단어를 쓰고 격리라는 단어까지 같이 써요. 같이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격리 또는 경납이라는 게 뭐예요? 주위의 어떤 방사능과 차단을 시키는 거겠죠. 차단시키는 거.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석음은 희석시키는 겁니다. 들어온 양을 방사능이 들어왔다는 알파선을 희석시킬 수 있는 부분 뭐 공기 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런 어떤 시스템 부분이 가동이 돼야 되는 거고 다는 말 그대로 차단입니다. 차단이고 차단하면 참 좋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공통 조제상으로 한다면은 차폐입니다. 이거는 차단이 아니고 요거는 차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주의해서 봐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참
소방서 문제 보면은 단어 하나 가지고 틀렸다 맞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차폐입니다. 차폐. 요거는 차단입니다. 주의해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시차 납석단 이렇게 되면은 요 뒷단어까지 여러분이 답 찾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부 피폭은 호흡기, 소화기, 피부 등을 통해서 인체에 들어온 상태를 말하는데 들어와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문제 들어왔을 때는 이미 요게 알파선이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피폭을 방호의 3대 원칙이며 납석단이에요. 그냥 납석단. 납석단 되는 거죠. 그죠? 답은 1번에 있는 시간. 그죠? 시간이 틀린 답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별거 아니에요. 요것 가지고 또 한 문제가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